안녕하십니까. 소설로 쓴 동서양사 1, 2권을 저술한 김종상입니다. 이 책의 중요하고 재밌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책에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5번째 이야기에서는 새로운 고대 문명권 메소포타미아의 시작과 이와 더불어 놀라운 발명품 쐐기 문자와 이를 활용한 하무라비 법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찍이 메소포타미아 평원의 수메르라는 곳에 농업생활을 시작한 수메르인들은 기원전 4000여 년경부터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면서 부족국가를 이루고 인류 최초로 쐐기처럼 생긴 서양 문자를 점토판에 기록하는 등으로 문명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의 북쪽에 산이 없다는 등의 지리적 특성으로 주변의 부족들의 침입이 잦고 여러 부족국가끼리 어수선한 상황으로 지속되었다가 BC 2100년경에는 도시국가 우르가 이 지역의 맹주가 되었습니다. 우르는 구약 성서 창세기 등장하는 도시로서 유택의 신앙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명령으로 이곳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떠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 부족국가가 치고받다가 기원전 1895년경에는 하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바빌로니아가 건립되었습니다. 그 6대 왕으로 유명한 하무라비 왕은 정보활동을 벌여 마침내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 지역을 통일하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이르는 대국이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체계를 갖추었으며 그 수도 바빌론은 당시 세계의 수도로서 명성을 얻게 되고 이후 BC 1595년까지 300년을 고바빌로니아 전성시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쐐기 문자는 일찍부터 수메르인들이 개발하였는데 처음에는 사물의 모양을 단순하게 기록했습니다. 여러 개의 획이 추가되는 등 이제 복잡한 쐐기 모양의 문자가 되면서 일종의 계약서나 무용담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접토판은 불에 구운 후 항아리에 보관했습니다. 문자가 기록되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제 인류 역사의 암흑시대에서 역사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옛날에 수메르인들 가운데는 부자나 특권층 집안의 자녀들만이 문자를 배웠는데 이들이 서기가 되어 사회 지도층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집트의 사제들이 사용하던 상형 문자보다 더 어려운 문자여서 오랫동안 해독되지 못했고 후대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에 필사적인 노력 끝에 마침내 쐐기 문자가 해독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쐐기 문자의 해독은 페르시아에 파견되었던 언어학자 출신의 영국인 장교 헨리 로린슨에게 넘어갔습니다. 페르시아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유적지 베이스톤의 바위 위에 부조에 새겨진 다리우스 1세의 비문의 서양 문자에 관심을 가지고 해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로린스는 밧줄에 몸을 맡긴 채 홍에 매달려 비문에 새겨진 글자들을 종이에 똑같이 옮겨 그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비문에는 알 수 없는 그림과 3가지 문자, 고대 페르시아어, 엘람어, 아카드어가 새겨져 있었던 것은 이집트의 로제타 석에 3가지 언어가 함께 있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세 언어 중 고대 페르시아어를 먼저 획득해냈습니다. 이어서 여러 언어학자들과 함께 나머지 두 언어까지 획득을 해냈습니다. 세 가지 언어는 같은 내용으로 나는 다리우스 왕, 위대한 왕 중의 왕, 페르시아 왕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음에 쐐기 문자를 활용한 세계 최초의 하무라비 법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약의 하느님이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주었다는 십계명이 BC 1300여 년 전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무라비 법전은 그 훨씬 이전인 BC 1750년, 그러니까 450년 전에 종교상의 사건도 아닌 인간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이렇게 거창한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실감이 나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이 1901년 영국과 프랑스의 고고학자들이 바빌로니아의 수도였을 것으로 추정되던 장소 수사지역에서 발굴해냈으며 현재는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높이 2.25m의 돌기둥에 서령 문자에 의해서 기둥 상부에는 하무라비 왕이 사마슈 신에게서 법전을 받는 그림으로 여겨지는 조각이 있고 몸통에는 282조나 되는 규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원래 타료의 법칙으로 알려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등의 고대적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처벌 규정 이외에도 농업 활동과 상업 규정까지 포함돼서 원시적 규정들보다 훨씬 진보적이었습니다. 하무라비 법전은 후세의 나라들의 법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로마의 12법과 히브리법 등에도 역사적 관련성이 있어서 비교 연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는 수만 점의 쐐기 문자 점토판은 수메르인이 살던 BC 4000여 년 전 당시에 유행하던 이야기들도 전해줍니다. 예를 들면 메소포타미아에서 맥주를 처음 만들어 단지에 담아 빨대로 마셨던 수메르인들은 인생의 기쁨, 그것은 맥주라고 적고 있으며 이웃나라의 정벌전쟁에 대해서도 인생의 슬픔, 그것이 정치라고 했고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는 결혼은 기쁜 것, 그러나 이혼은 더 기쁜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우리의 감정과도 꽤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은 죽는다. 그러니 쓰고 죽자. 한편 금방 죽지는 않으니 저축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맥주 마시기를 술집에서 이루어졌는데 외상 등의 지불관계나 과음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무라비 법전에 지나칠 만큼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맥주 대금을 곡물로 받아야 하는데 은으로 받거나 홍리를 취하면 그 여주인에게 벌을 주면서 물속에 던진다는 식입니다. 수메르인들의 쐐기 문자는 이어져 내려와서 BC 900년경 페니키아인에 의해서 발전해서 오늘날 절반 이상의 인류가 사용하는 알파벳 문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작과 스메르 왕국, 우르 도시, 바빌로니아 왕국과 그곳에서 발전한 쐐기 문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쐐기 문자의 발전과 해득,
그 문자로 이루어진 사회상, 그리고 하무라비 법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6번째 이야기로는 서양 문명을 좌우한 그리스 문명, 그리고 트로이 문명의 추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